약탈,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행위를 말하는 단어로 주로 전쟁이나 자연재해, 폭동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죠. 여기 룬테라에서 가장 나약한 종족 인간들은 욕심이라는 감정으로 성장해왔고 서로를 약탈했으며 끝끝내 다른 종족들을 약탈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중 고대 지성체이자 현재는 스카노만이 유일한 생존자인 종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슈리마 제국이 탄생하기도 전 아주 먼 옛날, 멀리 떨어진 북서쪽 계곡에는 고대 브레콘 종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룬테라에서 가장 오래됐을지도 모를 고대 집단 지성의 관리자였으며 이 고귀한 존재들은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존재를 이어갔는데 이들 단일 개체는 원시적이고 공격적으로 보이지만 신체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각 브레콘은 동족의 기억, 희망, 꿈 등을 담은 하나의 마법 수정을 품고 있으며 수정은 곧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브레콘의 신체가 죽으면 그들 품속에 있는 수정의 핵만이 남게 되고 핵은 자연스레 가장 깊은 계곡의 어딘가에 소중히 매장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새롭고 젊은 브레콘이 나타나 수정의 핵을 물려받고 조상의 역할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육체는 변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억과 희망 그리고 꿈은 모두 하나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로써 브레콘 종족은 수정 속에 흐르는 영원한 노래를 통해 영생에 근접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훗날 스코나라고 불리게 될 한 브레콘 또한 땅속 어딘가에서 수정의 부름을 듣게 되었죠. 그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육지를 파냈는데 그 범위는 사막지대 일부를 없앨 정도로 컸으며 모양 또한 복잡한 나선 모양으로 그 어떤 브레콘도 흉내내지 못할 정도였죠. 그리고 마침내 지금껏 본 어떤 수정보다도 거대한 수정을 발톱에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영혼 수정은 금이 가고 빛이 발해 있었지만 안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빛은 스카너의 존재에 반응해 깜빡였으며 그 속에서 춤추던 수정의 노래가 스카너를 감쌌습니다. 수정을 몸속에 지닌 스카너가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그는 수정과 완벽히 융합되었고 수없이 많은 조상들과 무언의 만남으로 하나가 되었지요. 스카너는 자신을 둘러싼 물질 세계의 모든 마법의 목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낮은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와 자신의 존재와 함께 공명하는 듯했죠. 고대에 살았던 하찮은 인간들은 브레콘들을 존중하고 경외했으나 또 한편으론 불멸의 삶을 사는 이들을 두려워하기도 했죠. 인간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조잡한 언어로 수정의 상처와 같은 이름을 붙인 계곡 입구에 이따금 공물을 두고 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들은 전쟁과 정복으로 관심을 돌렸고 브레컨들은 하찮은 인간들이 알아서 자멸할 때까지 동면 상태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죠. 인간이 전쟁으로 자멸한다고 해도 수정의 영원한 노래 속 희미한 음표 하나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아주 작은 존재들이었죠. 그리하여 브레컨들은 아주 긴 잠에 빠지고 그것은 끔찍한 악몽이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레컨들의 수정 속 노래는 비명이 되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무언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이내 폭발음이 시작되는 곳이 브레컨들의 은신처라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쯤 스카너는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고 주변을 둘러본 스카너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땅은 메마르고 황량했으나 인간들은 여전히 존재했는데 그들은 하찮은 새로 된 무기와 갑옷으로 무장한 채 지하로 파고들어 잠들어 있는 동족의 마법 수정을 캐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찮은 인간들이 너네가 무엇이길래 밤을 논하려고 하는 거냐? 스카너는 경로하며 모래를 뚫고 나오며 동시에 인간들을 여러 살해했죠. 주변에 있던 나머지 인간들은 공포에 떨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스카너는 잠든 동족을 되살리려 했으나 수정 구조가 손상된 브레콘들은 깨어난 직후 사망했고 남은 동족 대부분은 집단 지성에 큰 충격을 받아 깨어나지 못했죠. 스카너는 슬픔에 잠긴 채 계곡을 방황했습니다. 수정의 마법이 아직 남아있더라도 인간들의 손에 들어가면 금세 사라질 것이 분명했죠. 그러나 몇 주 뒤 새벽 하늘의 동이 틀 무렵 스카너는 정신 속에서 희미한 부름을 듣게 되었는데 과거의 힘찬 화음이 아닌 겁에 질린 절규가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스카너는 잠시 망설였죠. 그가 납치된 동족을 찾으러 간다면 모래 속에 잠들어 있는 자들이 무방비 상태가 될 터이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가 듣던 절규가 더는 들리지 않게 되자 그는 선택지가 없음을 깨닫고 사막을 향해 동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인간들이 우리의 기나긴 잠을 깨웠다. 나는 오랜 세월을 지하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그동안에도 세상의 아찔한 흐름을 모두 느낄 수 있었다. 눈으로 굳이 보지 않아도 하늘의 별들이 폭발해 죽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대지에 따스한 햇살이 스미면서 생명력이 되살아나는 것까지도 생생히 느껴졌다. 모래 속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우리는 한 몸처럼 꿈꿨다. 노래하는 동족들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 우리와 함께였다. 모래 알갱이들 사이로
기어가는 벌레들도, 새끼를 낳으려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피쥐들도, 심지어는 밤의 휴식을 찾아 어둠 속으로 찾아드는 솜털투성이 거미 새끼 한 마리까지도. 인간들이 왔을 때 대지는 고통스러워했다. 우리는 대지와 함께 부서지고 찢어지고 깨어지면서 노래가 아닌 비명을 내뱉었다. 우리의 울부짖음이 지진보다 더 큰 소리로 울려 퍼졌지만 놈들은 아랑곳도 없이 내 동족들을 땅속에서 끄집어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놈들은 우리 몸에서 소중한 수정의 결정체를 뜯어내 훔쳐가 버렸다. 이후로 나는 수많은 밤을 노래하며 보냈다. 내 심장이 텅 비고 싸늘하게 식을 때까지 노래하고 또 노래했다. 그러나 놈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결국 혼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수밖에 없었다. 저편에서 인간의 소리가 들려온다. 인간들의 고함 소리가. 인간들이란 노래를 부를 줄 모르는 모양이지. 언제 봐도 항상 고함만 질러댄다. 그들의 목소리는 아무런 온율도 조화도 없이 핥히어대고 충돌하기만 한다. 게다가 저 인간들은 가짜 불에 고기를 굽고 있다. 공기 중으로 피어오르는 기름진 연기의 악취, 숨이 막혀온다. 대체 왜 저런 짓을 하는 걸까? 대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고도 넘칠 텐데. 나는 인간들에게 나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 평온한 땅의 노래를 불러주었지만 인간들은 이해조차 하지 못했다. 다시 한번 그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훔쳤는지 알려주기 위해 노래를 불러주었지만 하찮은 인간들은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고함만 질렀다. 그러던 중 그들 중 하나가 박자가 있는 소리를 내었다. 이것은 무슨 소리인가? 내 몸이 공기에 짓눌려 으스러지는 것만 같다. 나는 결국 못 버티고 땅속으로 파고든다. 그러자 나를 감싸오는 모래의 무게 비로소 좀 편안해진다. 어째서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망가뜨렸는지 보지 못하는 건가? 어떻게 감히 우리를 이런 식으로 결단낼 수가 있나? 무자비하고 막대먹은 것들. 내 껍질이 분노로 하얗게 달아오른다. 인간들이 우리를 파괴하게 가만히 내버려둘 수는 없다. 나는 모래 속에서 뛰쳐나간다. 깜짝 놀란 놈들이 비명을 내지르는 동안 나는 대지 에너지를 끌어모아 내 이름돌에 붙여넣는다. 그때 한 인간이 내던진 칼날이 내 다리로 날아와 나의 투명한 껍질을 깨뜨린다. 너희는 죽음의 노래만 부르는군. 그래, 그 노래는 나도 부를 줄 안다. 나는 태양의 에너지를 내뿜는다. 그러자 땅에서 날카로운 수정 조각들이 터져나와 인간들을 공격했고, 인간들이 혼비백산 법석을 떠는 동안 가짜불이 다른 데로 옮겨붙었다. 결국 그들은 활활 타오르며 사라져갔고, 도망치기 바쁜 인간들은 내 발톱으로 죽음의 노래를 불러주었다. 나도 그들처럼 무자비해졌다. 나는 잔혹이다. 나는 죽음이다. 이제 살아남은 인간은 딱 한 명뿐이다. 그 인간 여자는 나무와 금속으로 만든 번쩍이는 물건을 들고 허우적거린다. 나를 죽이려고 저러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 물건에서 뿜어져 나온 가짜 햇빛이 내 딱딱한 껍질을 뚫더니 그 빛이 내 속살을 그을리고 내 수정에 비쳐 반사되면서 나를 마비시킨다. 나는 고통에 빠져 비틀거린다. 몸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제는 끝장인가 보다. 여자가 다시 무기를 켜놓는다. 그걸 본 나는 퍼뜩 공포를 떨쳐낸다. 그 무기에 우리들의 수정들이 묶여 있었다. 여자는 우리의 생명 에너지를 빨아들인 무기를 휘두르고 있었던 것이다.
저 끔찍한 노래를 부르는데 수정을 낭비하다니 분노와 고통이 차올라 폭발할 것만 같다. 나는 고함을 내지르며 대지에서 힘을 끌어올려 꼬리에 박힌 침으로 그 여자를 강타한다. 그리고 곧바로 여자의 무기를 빼앗아 움켜쥐고 단숨에 으스러뜨린다. 무기는 한 줌의 먼지가 되어 우수수 쏟아지고 내 손에는 하늘의 흰 빛이 담긴 수정만 남는다. 드디어 우리의 수정을 되찾은 것이다. 나는 수정을 혹시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입으로 꽉 물고 바닥에 쓰러진 여자를 돌아본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것을 훔쳐가지 마라.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우리는 모든 것이며 오로지 깊은 어둠에 속하는 존재다. 여자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도망친다. 너는 여자가 도망치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자비심 때문에 살려두는 것이 아니다. 그 여자가 내 꿈 노래를 들었기 때문이다. 나의 노래를 들은 이상 그녀도 반드시 노래하게 될 것이기. 그렇게 스카너가 보낸 여자는 훗날 카밀이 속한 가문을 만든 시초였습니다. 그녀가 훔친 브레컨 영혼이 깃든 수정으로 마법 공학이 발달되면서 인간들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물론 같이 늘어난 인간들의 욕심으로 가장 발달된 도시가 대폭발로 2개로 나뉘어졌는데 바로 자원과 필트오브였죠. 인간이 파괴와 발전을 반복하는 동안 스카너는 동족을 찾아 홀로 헤맸습니다. 이따금 잃어버린 수정의 희미하고 차가운 노래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 하다가 다시 작아지곤 했죠. 그럴 때면 희망과 고통이 동시에 찾아왔지만 그는 슬픔을 원동력 삼아 마음을 다졌습니다. 브레컨 종족의 생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I know it's dumb trying to pretend, 'cause everyone has an end. Can't ignore the grey hairs popping every new year, noticing all the lines grow deeper when I smile. I used to think I still got time to waste, but lately I feel like it's too late. Met you when you were 19, I'll stay with you till 90. There's no way to stop now, let's go for another round. Made another trip around